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MySQL RDBMS를 윈도우즈 개발자 컴퓨터에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믹스코드닷컴 사이트에 접속을 해 보시고요. 믹스코드닷컴 사이트에 데이터 분류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데이터 DW 밑에 RDBMS 하이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면 각종 RDBMS 관련된 블로그, 유튜브 정보들이 제공이 됩니다. 자, RDBMS 메뉴를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맨 하단에 첫 번째 게시글로 MySQL 워크벤치 윈도우즈의 설치하기 메뉴 블로그가 존재하고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치 과정을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저랑 유튜브 내용을 통해서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구글을 오픈하시고요. 구글 사이트에서 MySQL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mysql.com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mysql.com을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최초로 mysql.com 사이트를 들어가는 경우 쿠키 정책을 승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모두 승인 누르시고 mysql.com의 4개의 대분류 메뉴 중에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자, 가운데 있는 다운로드 메뉴 클릭. 그리고 맨 하단에 내려가 보시면요. 커뮤니티 버전이 있어요. 커뮤니티 버전은 일반적으로 무료 버전입니다. MySQL 커뮤니티. 그렇죠. 다운로드 메뉴의 맨 하단에 MySQL 커뮤니티 GPL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무료 버전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자, 각종 리눅스, 맥, 윈도우즈용 각종 설치 파일들 링크가 있고요. 우리는 윈도우즈에 설치할 거니까 MySQL 인스톨러 for 윈도우즈를 클릭합니다. 설치 버전은 8.0.40 버전입니다. 지금 현재가 2024년 11월 20일 이고요. 2024년 11월 20일 버전은 8.0.40이고요. 306.5메가짜리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모두 설치 파일이 해당 파일 안에 다 존재합니다. 306.5메가짜리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해서 들어오면 로그인 사인업 화면이 나오는데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은 필요가 없어요. 밑에 보시면 No Thank You라는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No Thank You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불필요하게 회원가입 및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재 MySQL.com은 오라클에서 MySQL을 인수한 이후로 오라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받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죠. 자, 윈도우 탐색기를 꺼내시고요. 윈도우 탐색기 안에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운로드가 안 됐네요. 거좀 다 됐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운로드 받는 시점에서 일단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요즘 오픈소스를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글로벌 순위를 한번 간단하게 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 아시죠? 네,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스택 오버플로우 서베이.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 서베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2024년 스택 오버플로우 디벨로퍼 서베이라는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는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다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려서 자기들의 오류 정보들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사이트들인데 어, 5년, 6년 전부터 그 전 세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설문조사에서 대부분 개발자들이 어떤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주로 실무적으로 어떤 기술, 그리고 인프라, 뭐 대부분의 분야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순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버전이고요.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꼭 매년 한 번쯤은 한번 반드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최근 트렌드로는 AI가 추가된 부분이 좀 눈에 좀 띄고요. AI 바로 옆에 보시면 테크놀로지 탭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 테크놀로지 탭에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개발이다 보니까 이제 개발 쪽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술들 예, 쭉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요 부분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자, 포스트그레스QL이 글로벌 인기 순위 1위입니다.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에 글로벌 1위는 포스트그레스QL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공서나 뭐 일반 기업 이런 곳에서도 요즘은 다 오픈소스 기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글로벌하게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인기가 많은 게 포스트그레스QL이고요. 그 다음으로 오픈소스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MySQL 또는 MariaDB가 그 순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SQLite 개발 용도로도 많이 쓰고요. 개발 테스트할 때 많이 쓰기도 하고 요즘 뭐 레디스를 대체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SQLite도 무료고요. MySQL,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는 돈 내고 쓰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사용법이 편하기 때문에 아직도 글로벌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몽고DB는 NoSQL의 대표주자죠. 그래서 몽고DB와 레디스 이 부분은 NoSQLDB. 그래서 글로벌 순위를 좀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것을 쓰실지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는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면 반드시 포스트그레스QL과 MySQL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13메가짜리 현재 인스톨러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고요. 인스톨러 커뮤니티 8.0, 예, 313메가짜리가 다운로드가 됐고, 완료가 됐고, 클릭을 합니다.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설치할 때는 그 압축 파일도 풀어야 되고, 관련된 이제 설치 환경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한 9초 내지 한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최초에. 자, 인스톨러 파일이 실행이 됐고요. Choose Setup Type, 설치 타입을 선택해 주시는데 서버만 설치할 거, 예, MySQL 백그라운드로 컴퓨터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서버만 설치할 건 서버 only, 우리는 커스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치를 선택적으로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MySQL 서버, 어플리케이션의 워크벤치, 예, 두 가지 크게 카테고리가 있고요. MySQL 서버 카테고리 하단으로 가보시면 x64 버전으로 해서 8.0.40을 오른쪽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플리케이션 트리 안에 MySQL 워크벤치 안에 워크벤치 8.0.40 X64 버전을 또 오른쪽으로 선택 추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버전만 설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을 할 때는. 그런데 이제 뭐 서버랑 통신한다거나 명령어 기반으로 뭔가를 SQL을 처리한다거나 명령어를 테스트해보고 싶으시면 쉘을 선택해서 설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SQL 서버, MySQL 서버, 워크벤치, 쉘 3개를 선택해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쉘 같은 경우는 뭐 자주 쓸 일은 없겠지만 이 쉘을 설치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쉘이 꼭 필요가 없는 분들은 쉘을 선택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 그리고 MySQL 서버는 이제 설치되는 컴퓨터 서버든 이제 아니면 여러분들 개발자 컴퓨터든 거기에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UI, UX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설치를 진행하다 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비주얼 C++ 관련된 화면 그 설치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설치하라고 나오는 분들은 설치를 진행한 이후에 계속 설치를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도 이렇게 화면 캡처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MySQL 워크벤치라는 툴은 이제 MySQL 서버 자체가 그 백그라운드로 작동을 하고 UI, UX가 없기 때문에 GUI가 없어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별도의 클라이언트 툴, 예, 대부분 RDBMS는 별도의 클라이언트 툴을 통해서 DBMS에 접속을 해서 관리를 하고요. 특히 MySQL은 워크벤치라는 툴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워크벤치 말고도 뭐 다양한 툴들 이용해서 관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뭐 하이드 SQL이나 뭐 오렌지나 기타 등등 되게 다양한 RDBMS 클라이언트 툴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RDBMS에 맞는 클라이언트들을 찾아보시고
뭐, 딱히 선택하는 내용이 없다 그러면 워크벤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설치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만 선택적으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계속 설치 진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MySQL은 원래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주자였는데, 이제, 원체 활동도 좋고, 기능이 좋아지고, 안정화되다 보니까 오라클이 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오라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MySQL의 상용 기능,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해서 MySQL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별도로 돈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MySQL 커뮤니티 버전은 여전히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제품에 관련된 구성을 하라고 넥스트 버튼을 눌렀고요. 기본적으로 MySQL 서버는 3306번 서버를 포트를 통해서 통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RDBMS를 어떤 포트를 통해서 통신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증 방법은 기본 추천 방식인 상단에 있는 방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MySQL 서버가 설치가 되면 MySQL 서버를 관리해주는 루트라는 계정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MySQL 시스템 계정인 루트 계정에 대한 암호를 입력해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루트 계정에 대한 암호를 특수문자 포함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MySQL 유저 어카운트는 루트 계정 외쪽으로 추가적인 계정을 추가하고 싶은 분들은 add 유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별도의 add 유저는 하지 않고 넥스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윈도우즈에 설치되기 때문에 윈도우즈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설치되기 때문에 윈도우즈 서비스에 등록하는 화면이고요. 넥스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들도 계속 넥스트 해주시고 익스큐트를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쭉 진행을 하고 나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돼서 피니시를 누르시고요. 프로덕션 컨피그레이션, 예. 넥스트 한번 눌러주시면, 구성도 마무리를 짓고, 완료가 됐습니다. 인스톨레이션 컴플리시 됐고요. 피니시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완료하게 되면, 설치된 소프트웨어들이 올라와요. 첫 번째 올라오는 것은 쉘을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쉘 명령 프롬프트가 올라오고요. 이건 닫아버리고, 워크벤치 클라이언트 툴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워크벤치가 바로 올라옵니다. 자, 저는 쉘을 닫고 워크벤치를 다시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워크벤치고요. 서버 백그라운드로 작동하는 서버랑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결 정보가 현재 기본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로컬 인스턴스 MySQL 80. 요거에 오른쪽 마우스를 찍고 유저 에딧 컨피그레이션 에딧을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구성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테스트 커넥션을 클릭하시면 루트 계정에 암호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 암호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거나 별도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예. 정상적으로 연결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테스트 커넥션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고 클로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로컬 인스턴스 연결 정보를 클릭을 해보시면 별도로 이제 묻는 내용이 없죠. 왜? 암호를 이제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워크벤치의 기본적인 화면입니다. 이게 워크벤치의 기본적인 화면이고요. 가운데 영역에는 SQL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 영역이 보이고요. 왼쪽에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스키마스 탭이 존재합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탭은 각종 MySQL을 관리하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요. 스키마스 탭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그 안에 각종 DB 객체들을 만드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왼쪽 메뉴에 스키마스 탭에 오른쪽 마우스를 찍고 Create Schema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MySQL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 대신에 스키마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스키마가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MySQL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각종 DB 객체를 업무별로 이렇게 관리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스키마 객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냥 동일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키마 이름에 샘플 스키마, 샘플 데이터베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해 주실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스키마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캐릭터 셋과 컬레이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캐릭터 셋은 여러분들이나 사용자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이제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목적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가 들어가요. 텍스트 데이터를 크게 뭐 굳이 문화권으로 나눠본다라고 하면 알파벳 그 언어권이 있고 알파벳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A, B, C, D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언어들을 이제 아스키 문자 코드라고 하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유니코드 문자라고 표현을 해요. 즉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뭐 베트남어, 아랍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코드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유니코드들 캐릭터 문자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여기 캐릭터 셋에 UTF-8 또는 UTF-8 또는 UTF-MB4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사용자들이 최종적으로 입력하는 데이터들 중에 한글, 영어, 그러니까 한글, 그리고 중국어 같은 유니코드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캐릭터 셋을 UTF-8이나 UTF-8MB4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저장을 했을 때, 선택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깨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이제 캐릭터 셋으로 했을 때는 유니코드, 한글이 깨진다거나 중국어가 깨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면 기본적으로 UTF-8을 선택해 주시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UTF-8과 MB4의 차이는 뭐냐? UTF-8보다 좀 더 이제 진화한 캐릭터 셋이 UTF-8 MB4고요. 이 MB4에는 여러분들 이제 요즘 채팅 많이 사용하시죠? 채팅 보시면 이렇게 이모티콘이 있어요. 예, 이 이모티콘도 별도의 데이터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모지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는 큰 형태의 데이터 포맷, 사이즈가 큰 형태의 타입을 MB4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UTF-8 MB4는 이런 이모지 데이터들도 그 바이트 수가 상당히 큰 이모지 데이터까지도 저장할 수 있는 캐릭터 셋을 MB4라고 해요. 그래서 채팅 데이터들을 등록을 한다거나 이모지 데이터도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UTF-8보다는 UTF-8 MB4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다 UTF-8 MB4로 캐릭터 셋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컬레이션은 이제 그 정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에 실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한글이든 중국어든 아랍어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유니코드 기반으로 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텍스트를 정렬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 정렬에 관련된 기준이고, 반드시, 캐릭터 셋을 UTF-8 MB4나 UTF-8로 지정을 하셨으면, 제 하단으로 가보시면, 유니코드 CI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MB4 같은 경우는 UTF-8 MB4 유니코드 CI 아마 이게 드롭박스라서 좀 안 보이긴 하는데 밑에 거 두 개죠. 유니코드가 있고 유니코드가 있는데 밑에 거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 것을 UTF-8 MB4 유니코드 CI일 겁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생성 SQL 쿼리가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UTF-8 MB4고요. 여기 보시면 유니코드 CI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릭터셋과 그 정렬에 관련된 설정을 컬레이션 설정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게 되면 해주시고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돼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샘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그 믹스코드닷컴 블로그 52번째 블로그를 참고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 예, 지금까지 MySQL 설치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